자, 이번 영상은 단타 거래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타로 성공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거래세 때문에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거래세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단타로 주식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 중 한 개입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과거 거래세가 이렇습니다. 0.3% 플러스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0.03%, 0.33%입니다. 쉽게 말해서 1억치 매수하면 33만원. 그리고 현재는 28만원이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마다 다르겠지만 종목마다 매수하자마자 바로 한호가 내려간다면 9,000원, 9,500원짜리는 한호가 내려갈 때마다 거의 10만원씩 30만원에서 마이너스 4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가는데 만약에 만원짜리 종목을 만원 위에 있는 호가를 매수한다면 한호가만 내려가도 마이너스 80만원 가까이 찍힙니다. 이 부분이 단타들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거 크게는 신경 쓰지 않겠지만 단타 치는 입장에서 한호가만 내려가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 거래세가 정말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단타를 친다면 잘 체감이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성공을 하셔서 좀 큰 금액으로 단타를 치게 된다면 자기가 여태껏 아무리 매매를 잘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금액을 높이게 된다면 이 수수료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서 이거에 휘둘려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매매를 하지 못하고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래세는 0.28%인데 제가 수년간 단타를 치면서 느낀 점이 현재 0.05% 인하했어도 거의 체감이 없습니다. 체감될 정도로 체감이 없으며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 무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무료를 생각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에 증권사마다 계좌를 전부 다 개설해서 HTS를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수료 0.03%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HTS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사용한다고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각자 본인에게 맞는 HTS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6천만 원 나갔을 때 수수료는 보통 세금의 10분의 1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대충 60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것인데 6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간다면 엄청나게 커 보일 수 있지만 이 정도 세금을 내는데 600만 원 이거는 신경을 쓸 틈도 없습니다. 차라리 자신에게 맞는 HTS를 쓰면서 좀 확실하게 한호가라도 확실하게 매매를 한다면 한호가당 만약에 이 종목을 85,500원에 내가 팔려고 집중을 했는데 집중하지 못해서 그리고 좀 익숙하지 않은 HTS를 사용해서 85,500원에 매도를 하려던 걸 실수해가지고 8만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수수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물론 무료증권사가 자신에게 맞는 HTS를 제공한다면 그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는 거래세가 0.28%, 거의 체감도 되지 않습니다. 1억치 매수하면 28만원, 그리고 내년에 0.02% 인하, 코딱지만큼 인하하는데 인하해가지고 0.23%, 총 0.26%, 거의 체감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체감이 안 되는데, 그리고 2023년, 이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 이슈가 있는데, 2023년에 0.08%, 그래서 거래세가 0.15%가 된다면, 이때부터는 좀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하게 체감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 이 정도 거래세라면 지금 단타들이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이랑 그리고 2023년에 체감이 될 것 같은데 2023년에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타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구조일 수가 있습니다. 단타 치는 사람 계좌에서 총 매매 금액에서 수익률
이걸로 따지면 당연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수점 수익이 찍히거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각자 그릇이 다 달라서 각자 그릇에 맞춰야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단타할 때 계좌에 10억이 있든 뭐 20억이 있든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작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 칠 때 그냥 이 계좌에 1억만 있으면 할 거 다 합니다. 제가 돈이 있어도 이 미수를 체크해 놓고서 사용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단타 칠 때 1억만 있으면은 제 증거금으로는 이 증거금 30%짜리는 5배까지 매수가 되고 40%짜리는 3.3배까지 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3억 3천까지 증거금 30%, 20%짜리는 5억까지 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 5억까지. 그래서 뭐 계좌에 지금 돈을 넣어놓은 이유가 지금 중장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돈을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막 단타 치는데 복리로 계산해서 뭐 5억으로 매매하면은 뭐 한 달에 수익률 뭐 60% 이렇게 계산해서 뭐 한 달에 3억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 그릇이 예수금 1억, 이 1억으로 미수를 사용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좌에 10억이 있든 20억이 있든 저는 1억만 있으면은 할 거 다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장기 투자자가 이해하기 힘든 단타의 수익 구조가 일단 총 매매 금액에서 수익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수익률을 봤을 때는 만약에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다면 1억으로도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한 달 수익률이 50%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1억으로 1억을 번다면 1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늘린다고 물론 그릇이 계속 커져가지고 막 10억 이렇게 단타를 치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제 그릇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1억으로 5천만 원 버는 거랑 10억으로 5천만 원 버는 거랑 똑같습니다. 10억으로 5천만 원이면 5%. 수익률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이 수익률에는 집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그릇대로 한 달에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야지 수익률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 금액에서 수익률이 작게 보이는 이유가 일단 단타를 치면서 공감하시는 게 한 달 수익이 마이너스든 0원이든 플러스든 세금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매매할 때 지금 500만 원에서 지금 최대 6천만 원까지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6천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달 세금이 거의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매매를 쉬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세금이 고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며 마이너스든 0원이든 플러스든 세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총 매매 금액에 이 마이너스 때 매매했던 세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로 봤을 때는 당연히 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 수익률로 봤을 때 딱 1억만 넣고 한다면 50%, 뭐 100% 이렇게 찍힐 수가 있으며 실전 투자 대회에서 제가 960%의 수익률을 올린 것도 단타라서 가능했던 일이고 그리고 최근에 1억 리그에서 제가 3월에 했을 때 그때 1억 리그에서 수익률 400%가 찍은 분도 1% 먹는 단타였습니다. 1% 길어야지 2%. 그거는 실전 투자 그 재생 목록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으로 단타를 쳐서 1억으로 400% 먹는 사람도 한 종목에서 1%, 2% 이렇게 먹습니다. 그 사람이 20% 오르는 종목에서 그 종목을 다 못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먹을 자리에서만 먹고 나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당연히 한 종목당 막 1%, 2% 보이지만 결국에 누적 수익이 막 400%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렇게 실전 투자 대회 상위권자들 매매 보시면은 본전 손절이 정말 많습니다. 이 본전 손절을 하는 이유가 주가가 더 이상 탄력을 받지 못할 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빠르게 본전 손절을 하기 때문에
그 매매 내역을 보면은 그 매매 종목들이 정말 많고 본전 손절을 한 구간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수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뭐 이 종목이 20%, 30% 오르든 말든 나는 내 먹을 자리만 찾아가지고 1%라도 확실하게 먹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닐 때는 본전 손절을 하겠다. 그리고 무조건 1%만 먹는 게 아닙니다. 기계처럼 뭐 1%를 먹는 매매는 장 초반에 좀 종목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장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랐다가 한 방에 내려갈 수도 있고 변동성이 꽤나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그냥 무조건 고정적으로 1%를 먹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장이 지나서 좀 변동성이 안정된다면 그때는 상황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반 매도를 한 다음에 한 종목당 수익률을 뭐 5%, 10% 이렇게 극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1%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종목을 잡았을 때 이 종목이 운 좋게 탄력을 계속 강하게 받는다면 거기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녹십자 엘빙을 제가 들어갔을 때 탄력을 얼마 받지 않아서 1%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탄력 더 안 받는 거 잡고 갈 필요가 없이 1%만 먹고서 나오거나 뭐 안 되면은 본전 손절, 최대한 눈치를 채고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봤을 때 이게 잡았는데 운 좋게 1% 오르고도 탄력을 좀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상황에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2%, 3%, 또 장중에 계속 오른다면은 5%, 10%. 단타라 하더라도 무조건 1%만 먹는 게 아니라 종목에 따라서 5%, 10%가 될 수 있으며 이거는 제 매매 영상만 잘 찾아보시더라도 5%, 10% 먹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거래세에도 결국에 누적 수익이 조금이라도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매 방법에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손절입니다. 빠른 판단, 손절. 이게 안 된다면은 뭐 될 때까지 연습을 하던가 아니면은 소액을 넣고서 자신의 계좌가 지켜질 때까지는 절대 무리해서 단타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손절 방법을 마스터하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단타는 손절을 못하면은 결국에 거래세와 함께 눈덩이처럼 단기간에 손실이 커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시려면 제가 여태껏 올려드리는 매매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이 손절은 가장 중요한 게 주가의 흐름이 끊길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이 종목의 탄력이 끊기는 것 같을 때 올라가다가 물론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대충 탄력이 끊길 것 같을 때 그 뒤부터는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이 나오는 척 했다가 다시 무너질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탄력이 끊겼을 때 뭐 전량 수익을 챙기던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 매도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탄력이 끊기거나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때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하며 그냥 사놓고선 손절을 1%, 3% 정해놓고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버티다가는 결국에 마이너스 3% 넘게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때는 막 1%인데 손절할 때는 3%, 뭐 계속 버티다가 5%.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단타로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권자들, 단타 고수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좋은 종목이 많지만 이 많은 종목들 하루에 막 20%, 30%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런 종목에서 막 20% 빼먹을 생각보다 이렇게 변동성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을 잡아서 여기서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매수하자마자 수익 나면은 무조건 버티거나 손실이 났을 때 무조건 뭐 3%, 5%까지 버티는 것보다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먹고 나와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누적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세금이 좀 많은 이유가 일단 어떤 종목을 잡았을 때 이 종목을 6,420원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탄력 바로 못 받으면은 바로 끊어냅니다. 그래서 본전 손절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서 단타로 한 3%를 먹었다 치면은 또 다른 종목에서 찔러 본다고 수수료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 세금 0.28%, 뭐 운 좋으면은 본전 손절. 그리고 좀 탄력받다가 내려갈 때 본전 위에서 뭐 플러스 0.1%라도 이렇게 먹고선 매도. 이렇게 찔러보는 매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매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찔러보는 것도 그냥 찔러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대로만 찔러봅니다.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주는지, 회복해 줄 것 같은지 항상 지겹게 말씀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찔러보고서 그 자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야 될 자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이 주가의 흐름은 정말 단순합니다. 시장의 모든 종목들, 주가의 흐름이 단순하며 그 구간을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이용해서 찔러보고 좋은 반응이 왔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면은 빠르게 끊어내고 끊어냈는데도 계속 오른다면은 아쉬워할 필요 없이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끊어냈는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버린다. 그러면은 포기를 하던가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다시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을 때 그런 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녹십자 일병도 마찬가지. 이게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서 다시 고점 위까지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줬다면 다시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하다가 무너지던가 아니 터치했다가 계속 올라가던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게 되었으며 어떤 종목이든 움직임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타로 실패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수수료 세금이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거를 극복하고서 좀 익숙해지고 수수료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이 33만원 아끼려다가 마이너스 200만원, 마이너스 400만원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럴 바에 그냥 아니다 싶을 때 바로 33만원, 뭐 길어봤자 막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끊어낸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면서 반응이 왔을 때 1%에서 3%, 또 반응이 더 좋으면은 장중에 5%에서 10%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누적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수료 세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